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시사건건 이슈 채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 끄대박을 파헤쳐봅니다. 떡밥이 많이 식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일회성 사건이 아니기에 떡밥이 식었음에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영 2회분 만에 샷다를 내렸습니다. 화가 많이 난 시청자들은 조선구마사 협찬사들에게 항의를 하고 협찬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SBS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2회 방영 만에 종영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만 샷다를 내리고 중국 스트리밍 수출은 계속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이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 먼저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살펴봅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정복하려는 악령과 이에 맞서 백성을 지키려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액션 사극이다. 아유, 뭐 이렇게 길어. 이 조선구마사의 시대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등장인물도 실존인물들.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먼저 태종이 등장을 합니다. 태종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 뭡니까? 킬방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태종은 자신의 후임자인 세종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권신과 외척들만을 최소한으로 제거했을 뿐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신하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자유롭고 관대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조선구마사에 등장하는 태종은 태조의 환상을 보고 양민학사를 자행하는 임금으로 나옵니다. 실존 인물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시청자들 1차 멘붕이 옵니다. 충녕대군이 요한신부와 마루코에게 접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니 인테리어가 아주 예쁜 중국식이네. 조선 기생집이라고 설정된 배경이 입식 생활을 하는 당시의 전형적인 중국식 가옥의 형태인데다가 월병, 중국 술, 중국식 만두, 피단을 먹고 있네. 여기가 조선이요, 중국이요?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 2차 멘붕이 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등장합니다. 칼을 휘두르는데 중국 칼이네. 풍물놀이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중국 스타일인데? 심지어 OST를 들어보니 사용된 악기가 고금과 고쟁, 중국 악기를 사용해서 만들었네. 이제 시청자들은 멘붕 상태에서 벗어나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을 커뮤니티에 서로 퍼나르면서 이슈화시키고 드라마 협찬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 내용이 뭔지 알고 협찬하신 거예요? 이거 역사 왜곡이 엄청 심한데? 협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티즌들이 협찬사를 압박을 하자 협찬사들이 하나둘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떨어진 조선구마사는 결국 백기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이때까지 네티즌들은 방심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심위가 심의에 들어가고 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징계 수위는 경고. 그걸로 문제가 있는 드라마는 끝까지 방영을 하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방심위에 신고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학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게 움직인 겁니다. 바로 돈줄을 타격한다. 이게 효과가 직방이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논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구마사의 작가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중국색을 입히는 각본을 쓴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해당 드라마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는 계속해서 중국 원작 드라마를 써왔었기 때문에 조선족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확인 결과 박계옥 작가는 조선족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박계옥 작가는 조선족은 아니지만 그를 고용한 소속사의 이사는 아예
중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해당 인물은 평범한 중국인도 아니었다라는 것.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박교옥 작가는 지금까지 철인왕후, 조선구마사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드라마를 연달아 집필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회사는 중국 대형 컨텐츠 제작사 항저우 자핑 픽처스. 누리꾼들은 드라마 작가의 소속사가 중국 회사라는 점부터가 드라마 속 역사 왜곡이 의도적이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은주 주식회사 자핑 코리아 이사는 현재 중국어 전문 학원 천지인 교육 이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를 겸업하고 있다는 것. 안은주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중국인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20년 동안 중국에 거주, 10여 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국적은 물론 중국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 중국인민일보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신문사입니다만 단순한 신문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 기관지라는 것. 공산당 소속인 중국 중앙정부 조직이며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데 사용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즉, 이 박계옥 작가가 소속돼 있는 이 소속사의 안은주 이사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은주 이사는 2018년 600년 전 훈민정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천지인 중국어 특강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언급하며 한국어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한자어가 중국어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은주 이사는 600년 전에는 중국어가 아시아권에서 공통 언어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나라 지배권 영토 범위에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조선구마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중국은 김치도 우리 거, 한복도 우리 거, 다 우리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구마사 사건은 뭔가 꺼림직한 구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국 원작 드라마들 소개해드립니다. JTBC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중국 작가 쯔진천의 소설 동특이 힘든 긴 밤, 원제는 장야난령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이 소설은 한국에 정식 출간될 때 중국에서 보기 드문 사회 비판 소설로 홍보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진핑 정부에서 2013-14년간 진행한 부패 척결운동, 실제로는 정적숙 청립 1인 독재 공고화, 이것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소설이 아니냐는 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드라마 JTBC의 설강화. 이 JTBC의 설강화도 중국 자본이 들어간 드라마인데요. 내용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운동권에 숨어든 간첩 이야기, 이게 주 골격이라는 것. 이 드라마의 문제점 정리해봅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권 대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고문받고 죽은 역사가 있음에도 남자 주인공을 운동권인 척하는 간첩으로 설정을 했다는 점.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임땡땡으로 설정해서 실존하는 운동권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여자 주인공 이름 역시 실제 운동권 인물이었던 영초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점. 여자 주인공이 여대생인데 여대생이 남자 주인공을 스스로 본인 기숙사에 데려와 숨겨주고 치료해 준 것. 현재 대통령 부부를 간첩으로 은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이 이야기는 현재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부, 운동권 학생을 잡아들이고 직장인들을 잡아들여서 고문 사망케 한 곳인데 이 남자 주인공인 안기부 팀장이
정의롭고 대쪽 같은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역사 왜곡 창작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직접적인 관여.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도 중국 자본의 한국 문화 침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조선구마사로 본 중국 자본의 한국 문화 침투 역사 왜곡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